그날 차잔을 들던 내 손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내 얼굴이 어렴풋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얗고 밝은 날씨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은 내겐 더 이상 기억 속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어쩌면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 자신에게 더욱 뚜렷하게 다가온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멈춰버린 시간이 내 몸의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에 잠겼다. 혼자 사는 이 작은 아파트는 지금도 변함없이 조용하다. 벽지는 조금 낡았고 창문 밖으로는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이 흔들린다. 그곳의 정적은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고요함에 압도당하는 것 같다. 때로는 작은 손끝에 떨림을 느끼며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된다. 오늘 아침도 그 떨림은 여전히 내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 떨림은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다. 차가운 물을 담은 유리컵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미세한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 내 나이의 증거였다. 나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만 자꾸만 내 몸이 그 사실을 증명하려 든다. 나이 들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또 한편으론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도 여겨졌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려놓은 뒤 나는 그때마다 그 작은 흔들림을 잊으려 한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나는 혼자였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면서 세상은 내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갔다. 한때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도 나는 그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시고 창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장태석 씨였다. 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지 벌써 몇 달째였다. 그 사람은 나이 많은 분이라 가끔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다. 매일 가는 그의 집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가끔 그곳에서의 침묵이 내게 위안이 되었지만 또 가끔은 그 침묵이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했다. 오늘도 나는 장태석 씨의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다. 비록 그가 내게 특별히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의 집은 내게 고요한 안식을 주었다. 주말마다 혼자 있는 그가 내게 부탁하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저 평소처럼 준비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길을 걸으며 문득 나의 몸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아침에 손끝이 떨렸던 것처럼 또 다른 신호들이 내게 와 닿았다. 눈에 띄지 않게 몸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부딪혀야 하는 사실처럼 다가왔다. 여전히 마음속에서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나갔다. 장태석 씨의 집에 도착했다. 그의 집은 여전히 그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가 손님을 맞이할 때처럼 마주본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는 살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그럼 그냥 일 시작하셔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처럼 그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와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 공간에서 느낀 고요함은 어느새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평소와 달리 소파에 앉아 술을 들고 있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날의 고요함과 그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사장님, 술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네가 오기 전에 좀 마시려고 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갈라져 있었다. 뭔가 마음속에서 묻혀있던 감정들이 드러나려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평소와 달리 무엇인가 섬세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정 씨, 잠시만 올라와 줄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움에 휩싸인 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를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2층의 드레스룸 앞에서 사장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아내 기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금고 앞에서 작은 금속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제 아내가 입었던 옷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는 작은 금고에서 붉은 비단 잠옷을 꺼내 들고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묘한 그리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소정 씨, 혹시 이 옷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따뜻한 손끝이 내 손 위에 닿자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유 없이 숨이 짧아졌다. 이 옷을 입으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아내가 입었을 때도 그랬죠? 사장님은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정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 속에서 나 역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는 숨을 멈추며 물었다. 사장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쩐지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은 멀리 있어야 할 것 같아 만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선 순간 나는 문득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사장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붉은 비단 잠옷을 만지며 느낀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의 눈빛.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그가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향한 기대와 그리움도 엿보였다. 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었다. 집을 떠나 장태석 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 불안감이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날씨는 맑고 바람도 시원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평소처럼 가볍지 않았다.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게 무언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그게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 채 그저 계속 생각이 나곤 했다. 장태석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가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왔어요. 그래. 소정 씨, 들어와 앉아. 오늘은 좀 더 앉아서 쉬고 가라. 나는 조금 더 쉬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친 듯 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그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부터 그가 내게 기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목소리 속에는 이미 과거와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를 더 이상 그냥 고용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잠시 일어나서 다가와 작은 테이블에 차를 내기 시작했다. 차를 따르며 그는 내게 물었다. 소정 씨, 몸은 괜찮은가요? 너무 지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편히 쉬어. 내 아내도 그렇지만 가끔은 나이가 들어도 자꾸만 몸이 힘들어진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그가 아내를 떠올리며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점점 지쳐가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괜찮아요. 사장님도 그러시죠. 나이 들면 몸이 자꾸만 힘들어지죠.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의 얼굴에 잠깐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 자연스럽긴 하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나는 사장님이 그리운 아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안에 묻혀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그가 나에게 보여준 관심 속에서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보며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나이 들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장님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때 나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말을 이었다. 소정 씨, 오늘 하루만 더 나랑 함께 있어 줄래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평범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도 어쩌면 그 순간, 그 조용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을게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손을 잠시 잡았고 나는 그 따뜻함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내게 고백을 시작했다. 사실 소정 씨 오랫동안 혼자였고 그리운 마음도 많았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모든 것이 변했죠. 그런데 그리움도 차츰 희미해지네요. 소정 씨는 그리움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털어놓고 싶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저도 그리움을 잘 다루지 못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때 그는 내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그가 말한 그리움만큼이나 진지하고 깊었다. 우리는 그 순간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에 온 것 같았다. 사장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누가 왔을까? 내가 그곳에 더 머무는 것이 불편해진 순간이었다. 누구지? 나는 물었다. 사장님은 얼굴에 약간의 당혹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문을 열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온종일 몸속에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사장님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도 그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내 몸속에 남아 있었다. 그 손길이 전해준 감정은 가볍게 흐르는 물처럼 내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흔들어 놓았다. 가벼운 떨림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 깨달음이 불안과 동시에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여전히 고요했고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렸다. 비록 고요한 밤이었지만 내 안에는 사장님과의 만남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단지 지나가는 일일 뿐일까? 나는 그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맴돌게 두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차를 끓이고 오늘 하루는 그저 일상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장님을 떠올릴 때마다 불편한 떨림이 계속 밀려왔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온기와 그리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나는 그가 왜 그런 감정을 내게 드러냈는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나는 다시 사장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저 일하러 가는 것일 뿐이라는 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나는 조용히 걸어갔다. 날씨는 맑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의 찬 공기는 여전히 따뜻함을 갈구하고 있었다. 사장님이 있는 집에 도착한 순간 나는 그 집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평화로움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제의 불안과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다시 평온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사장님은 늘 그랬듯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어젯밤의 떨림이 다시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그럼 편히 앉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 보였다. 그는 나를 맞이하면서 손끝으로 내 손을 잠시 잡았다. 그 손끝의 떨림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손끝이 닿은 그 순간 나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바람이 차갑지만 기분은 좋죠. 그래요. 소정씨, 바람이 차지만 이런 날엔 마음도 차분해지죠. 사장님이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 대답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존재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던 걸까? 그가 말없이 내게 건넸던 손끝의 떨림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소정씨, 오늘은 좀 더 편히 있어도 돼요. 나도 그런 날이 필요해요. 사장님이 다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편히 있을게요.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소정씨, 나도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도 그렇지만 이젠 내게 누군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의 말은 무겁고 진지했다. 나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말하는 같이 있는 시간이란 단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내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서로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장님,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돼요.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오늘 내가 잠시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 씨는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그가 나간다면 그동안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혼자 남게 될 텐데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사장님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나가고 난 뒤 조금은 어색하게 남아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손끝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어제의 그 떨림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사장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소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소포를 보며 잠시 의아해했지만 그가 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소정 씨, 여기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동안 나도 이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소포를 내게 건네며 그 안에서 작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의 아내와의 사진들이 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가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 사진들은 내게 너무 소중해요. 아내와의 추억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추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순간들도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그 순간들을 공유할 수 없었지만 그 고요한 공유 속에서 나도 점차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그들의 대화가 잠시 끊겼다. 사장님은 전화를 받으러 갔고 나는 잠시 그 공간에 홀로 남았다. 문득 내 안에 다시 한번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속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며 조용히 내게 말을 건넸다. 소정 씨, 잠깐 나와서 밖을 걸을까요? 나는 그의 제안을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사장님과 함께 집 앞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공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들이 늘어선 양쪽으로 작은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평소에도 고요하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은은하게 퍼지던 곳이었다. 사장님은 내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그의 존재가 내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떨림이 감돌았다.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날 그는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소정 씨, 요즘엔 내가 예전에 비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믿을 수가 없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묵직하고 진지했다. 나는 그가 뭘 말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내게 말을 꺼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장님,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감정도 바뀌고 새로운 것들도 느끼게 되죠. 사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예전처럼 고독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라게 되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나는 잠시 그 말을 되새기며 사장님이 말하는 새로운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그의 말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인가를 바라며 내게 다가오는 것인지 나는 그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감정도 나누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소정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니 그게 참 새롭고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 나는 그의 말 속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그가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그의 외로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가 그가 느끼는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내 안에서 꼬리를 물었다. 사장님,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느끼지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감정이 살아난다는 걸요. 그의 얼굴에서 잠시 묘한 빛이 스쳤다. 나는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내가 그를 편안하게 여긴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도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잠시 길을 걷고 벤치에 앉았다. 사장님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 나는 문득 사장님이 평생 동안 지니고 있었을 외로움이 한순간에 그 작은 공원 벤치에서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소정 씨, 오늘 하루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그의 말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감추고 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떨림은 내게 두 가지 감정을 일으켰다. 하나는 그가 고백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내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도 고마워요. 사장님, 사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느낄 수 있었다. 소정 씨, 나랑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쩔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 말 속에서 그가 내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원하고 있는 것,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속에서 그것들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때 공원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내리쬐는 순간이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공기 속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 변화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소정 씨, 내일은 함께 산책할까요? 사장님이 말했다.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다. 내 마음속에서 그 무엇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걷는 것, 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럴게요. 내일 함께 산책해요. 그날 저녁 나는 공원을 떠나면서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이 뒤엉켜 있는 것을 알았다. 그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났다.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여름의 끝자락을 알렸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각보다 더 강하게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은 어제 사장님과 함께한 공원에서의 짧은 대화였다. 그의 말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이 내게 기대감을 심어줬다면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느끼는 그리움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그와 함께 걷기로 한 날이었다. 마음 한켠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사장님이 우리 동네 공원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 그곳으로 가는 길이 다소 길게 느껴졌다. 공원은 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다. 벤치와 나무들이 길게 늘어선 그곳에서 나의 기억 속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공원은 다르게 느껴졌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 그가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소정 씨, 오늘 산책은 또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그 미소에는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열린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네요. 사장님, 여름 끝자락에 이런 날씨가 오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장님은 잠시 멈추어 생각하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에 끌려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소정 씨, 나와 함께 이곳을 자주 걸어봐요. 이 공원도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아름다움이 있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해줄지도 모르죠. 사장님의 말은 내게 꽤나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잠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런가요? 예전에 많이 걸었던 길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진 것 같아요. 사장님과 함께 걸을 때마다 뭔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내 말에 사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서로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알게 되는 것도 많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서로 모르는 부분을 생각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장님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만큼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공원 안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가을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 우리 사이의 대화는 짧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장님은 때때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나는 그가 말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런 사장님의 표정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장님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살짝 피로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나를 향해 물었다. 소정 씨, 이제는 내가 너무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크네요.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함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조금씩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런 시간들이 그런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소정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일 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나도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두려움을 조금씩 치유해 주리라는 생각에 나는 그저 그와 함께 더 많이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걷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대화와 함께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내게 말을 걸며 나는 잠시 멈추었다. 소정 씨, 내일은 내가 조금 더 큰 걸음을 내딛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해보는 게 좋겠죠.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나는 다시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했다. 그날 저녁 사장님과 함께한 산책이 끝난 후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나에게 말했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 그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기대감은 점점 더 내 마음을 얽히게 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다.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빈 찻잔을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다. 그가 내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와의 관계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나는 그 생각에 잠겨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사장님과의 만남은 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내게 계속 떠올랐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시간만큼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사장님의 집으로 향했다.
그동안 그는 나에게 특별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가끔씩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만을 제공해 주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오늘도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싶었다. 사장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눈빛 속에 무언가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왜 그렇게 깊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내게 말을 걸기 전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소정 씨,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어떤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가 오늘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나는 요즘 들어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정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그럼 저도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때때로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사장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내 말에 잠깐의 침묵을 두고 나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소정 씨,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든 뒤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이 생긴 것이 그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감정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감정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지한 것이며 그가 내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내 마음이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사장님, 그런 감정을 느끼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내게 표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장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요. 소정 씨, 사실 나도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을 혼자서 보냈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서 나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또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만큼 나는 그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장님이 다시 말을 꺼냈다. 소정 씨, 사실 내가 소정 씨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는 내게 기대가 아닌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느꼈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은 그저 편안한 존재일 뿐 복잡한 감정이나 기대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사장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조금 더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참 좋네요. 그때 사장님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소정 씨, 한 번만 더 같이 걸어봐요. 이번엔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그 손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다시 공원의 길을 걸어갔다. 그가 나에게 내민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나는 그가 말한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때 공원 한쪽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혹시 장태석 씨 맞으세요? 사장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 우리의 몸은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작고 미세한 신호들, 손끝의 떨림,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가벼운 숨참,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몸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작은 통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보라는 요청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어우러진 섬세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족 간의 작은 대화, 하루에 한 번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산책을 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늦게나마 배우게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히 더 깊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감정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더 간단하고 따뜻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웃음을 나누고 함께 여유를 즐기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점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꽃피는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지하며 더욱 섬세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사랑은 가장 진실된 형태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전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가까운 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잊지 않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다가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내게 계속 떠올랐다. 집에 돌아오자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빈 의자 하나가 더 따뜻해 보였다.